김건희가 나서면 윤석열 무죄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벌써 재판부까지 통하고 있습니까? 쥐기현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요. 언론사가 자 생방송으로 촬영 좀 하자라고 하니까 너무 늦게 제안을 해서 피고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판부 보셨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밖에 충분한데요.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 내용과 함께 이번 수요일 날 드디어 한덕수 탄핵 여부가 결정난다라는 얘기까지 가장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싸우지 않으면 스픽스가 직접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역전의 용사 소개합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죠? 네. 표정이 밝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약간 저희 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차차 토론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논쟁적일 것 같습니다. 자, 논쟁적이다. 김종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대세가 바뀌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도발적으로 질문해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저희 논거를 자근자근 지금 비판하고 계신데 어쨌든 각오하고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근자근 한 적도 없고 딱 한마디만 했는데 자근자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벌써부터 주고 계신데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이 역전의 용사들에서 조 변호사 이렇게 모신 것은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저 오랜만에 이제 정계환 대표님의 이 활력 넘치는 모습을 옆에서 뵈니까 제가 다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먼저 문대림 의원 소개하고 제 말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요일 날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예. 모든 준비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 싸우면이라는 말은 왜 하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예. 공격하십시오. 민주당이 더 잘 싸우지 않으면 또는 네.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일단 공격적으로 오프닝을 했고요. 조수희 변호사는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출연 요청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요즘 너무 잘 나가시더라고요. 아유, 제가요? 아니, 열심히 해야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한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수진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너무나 어이없게 공격당하셨고 억울하게 그러면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요. 예, 아니 제가 진짜 제가 사법 피해자고 판사가 판결문에 이상한 거 썼는데 그거 그대로 보도에 돼서 언론 피해자고 근데 이거 시민단체들 거기 막 이상한 사람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 겹의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KBS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 국내의 유수의 언론사 하면 조선일보도. 20몇 개 되지 않습니까? 18개 사에서 사과받고 정정을 다 했고요. 조선일보 그리고 KBS 그리고 프레시안까지 해가지고 세 개사하고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조만간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만한 그 소송 중에 제가 알게 된 네. 진실에 대해서 글을 올릴 겁니다. 예. 아니 약간만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요. 그 선거 때 우리 언론들이 왜 그런 허위 보도에 농락당했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법적 부분 검토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해서 일부 제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공개를 해서 다시는 그런 허위 보도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올해는 제가 그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물며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당하면 사실은 당장 그 당시에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언론 개혁에 정말 앞장서 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변호사니까 그나마 제가 그렇죠.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얼마나 피해자들 많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의 촉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누군가 허위 사실을 만들었고 전달해줬던 누군가가 있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거를 우리가 창작한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추론이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까? 기자 하시면 잘하시겠네.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기자 당했습니다. 하시면 잘하시겠네. 아니 기자 한마디 하면- 가지고 딱 이렇게. 오늘 기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기자들 비슷해요. 우리 다 같이 기자 있고 우리 농담한 건데 이렇게 또 아니야. 어떻게? 예전에 저와 같이 방송을 해서 호흡이 아주 이상호 기자하고는 잘 맞아. 그때는 엄청 배웠습니다. 제가 이상호 아니요. 기자한테. 저는 한 10살 많으신 어르신 줄 알았어요. 오늘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거. 15년이 동갑인 거 알았어. 나 되게 재밌어요 지금. 예, 많이. 대표님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 속속 제기시는 거 처음 봤는데. 꼼짝도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조수미 여사가 원래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참 어려울 때 또 인터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가니까요. 책임질 사람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또 누군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이런 걸 공작질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공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결국 조순임 변호사는 억울하게 당하고 공천받았다가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사실 선거 때 여러 번 당했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한 수십억 부자여야 되고요. 선거 때 그 네거티브 당한 내용에 따르면 제가 이제 도지사 경선에서 맞아. 이겼었는데 네. 그 자축한다고 해서 경선 다음날 골프 치러 갔다고 이렇게 해서 막 서너 번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나중에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 누구라는 사람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는 1심에서는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았는데 아니 도지사 후보가 되면 기자들이 따라붙습니다. 일정이 쫙 나오고 예. 그걸 보여주고 해도 새벽에 동의 트기 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클럽하우스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서 몰래 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낙마가 돼버렸습니까? 낭만 아니죠. 그 근데 공천 이제 취소가 돼버렸습니까? 그렇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열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경선을 치르고 승리한 직후에 경선 상대자를 이렇게 위로하고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자축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야, 선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했었죠. 예. 많이 당하셨죠. 네, 엄청 당했죠. 자, 이 내용은 다음에 특집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어떻게 제가 할 말 우리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또는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비열하게 당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고 벌써 7,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민주당을 디스하는 방향으로 스픽스가 가고 있다 이렇게 비트 코리아님이 하셨는데, 자, 이상우 기자가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분께 답변 좀 해주시죠. 우리가 디스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와치독이잖아요. 예. 기자들이니까 미리 그 위험성을 경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2개월이면은 뉴스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도는 상당히 긴 시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도 온탕이 한 서너 번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불과 지난주 요맘때는 뭐 한덕수 난리치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 뭐 한 하루만 뉴스 안 봐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되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면 엄청 긴 시각이고,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뭐 다른 공작 차원에서 충분한 가공할 위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심지어 우려하면서 경계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경선 구조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좀 더 잔불이 정리가 되는 상황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오늘만 해도 내란 재판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가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사실상 내란 진행 상황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런 심각한 우려를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 디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우리가 이러려고 당을 만들어서 함께 뭉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대로 좀 논쟁을 해보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따져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 의원님께서 단단히 지금 아니요, 준비를 하고 그게 오셨어요. 아니고요. 네, 우리 네. 정기현 대표님께서 민주당에 대한 그 공격이 좀 있거든요. 걱정하는 마음이신 줄 알겠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왜 탄핵하지 않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탄핵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저는 최상목 한덕수는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예.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예비 토크하면서 얘기했던 저 심우정부터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저는- 대한 논의 자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이번에 내란죄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담장 넘다가 많이 다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걸 또 내색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광장 나갔죠. 그다음 막 단식들 하셨죠. 굉장히 달려와서 이제 약간 한숨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뭐 이제 시민사회가 됐든 아니면 변호사들이 됐든 일반 시민들이 됐든 이제 겨우 좀 이제 봄나들이 한번 가나? 그리고 우리 이제 대선 준비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심우정 총장이 구속 취소 그때도 했을 때 즉시 한 거 안 하는 방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쳤고 지금도 약간 좀 안심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다음 임기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카드가 3개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이미선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이번에 문영배하고 이번에 퇴임하시고 그다음에 2029년이 되면은 또 한 명이 더 퇴임하기 때문에 3명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카드가 있는 건데 그거를 60일짜리 대행이 싹 채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고요. 우선 그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기현이 무죄 선고를 하고 심우정이 항고를 안 하고 뭐 설마 뭐 이런 얘기들도 잠깐 있습니다. 잠깐 있고 한덕수 최상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일 오전에 비상의총을 갔습니다. 네. 비상의총을 갔는데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결정하는 그런 의총이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러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오늘 지기현 판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건데요. 자, 이 중요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조성현 단장이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왜 지기현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자, 수방사 이제 경비단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수미 변호사 오늘 너무나도 명백하고 저 정언은 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걸 보류하겠다, 증거채택을 보류하겠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보류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증거 채택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지 않고 그냥 킵해놨다가 언젠가 다른 증거들을 보다가 이 증거도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채택을 할지 아니면 필요 없겠다 이것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면 그때 기각할지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매우 중대한 위헌 사유 그리고 또 내란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 좋은 말로 나쁘게 하면
배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의향이 드러난 것 아닌가요? 아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 이게 핵심적인 증거고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게 했느냐 그럴 권한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 활동들 못하게 했느냐 끌어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술한 증거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류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쥐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특혜를 윤석열에게만 준 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만 인권적으로다가 수갑찬 모습 안 보이게끔 그렇게 구속을 불구속을 시켜줬고 그리고 이렇게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쓰는 것도 안 보이게끔 해줬고 절차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려는 결심을 이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판사도 자기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법 카르텔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닌가? 내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죽일 놈 죽이고 이판 사판 개판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사법 카르텔이라고 보면 검사만 거기에 다 관여하고 판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일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심우정과 지기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내란 정책을 바라는 국민 의견과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98년에 전두환 노태우 형사법정을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증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98년 7월에 당시 재판부가 교부한 방청권이에요. 96년 7월 20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가 YS 때입니다. 하물며 YS가 누굽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랑 손잡고 민자당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당시 재판부만 해도 훨씬 더 사법민주화로부터 거리가 있었던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417호 대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했고 저 같은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었고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했어요. 하물며 진짜 30년 가까이 돼 28년 전의 방청권인데 대한민국 사법민주화는 28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게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부장판사 적어도 가시적으로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통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늘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2건 제출했는데 너무 늦게 신청했다. 그리고 피의자한테 물어볼 여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해명에 대해서는 김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소리죠. 제가 볼 때. 저보다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냐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청이 왔잖아요. 요청이 시간이 분명히 있고 현장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판사들은 판례들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그 큰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라도 재판관이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재판은 모든 국민이 봄으로써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 재판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건데 이건 요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요청이 있었고 지금 금요일인가 주말인가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제가 볼 때는 물어보는 없었죠. 윤석열 측에다가 이건 제가 볼 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상 김영현 이런 자들이 진술서서 쓴 거를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그건 증거를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조성현 그 대령이 예. 나와서 본인이 그 얘기 들었다고 다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는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마저도 부정하고 모든 증거들을 갖다 보류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기현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가 형사소송법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지기현 관련해서 네. 사실 저는 이게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 이유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법원도 한 2년 정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건이 있으면 대법원 기자실이 법조 전체 일진이 들어가는 기자실이에요. 거기서 공개 여부와 촬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사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거는 촬영을 지난 모든 역대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MB 때 다 촬영을 했어요. 당연히 이건 사전에 촬영 일정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유 없이 거부한 겁니다.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뭐냐. 먼저 저 오늘 얘기한 거짓말부터 적발을 하면 법정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늦게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촬영은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전례에 비추어서.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언론사에서 충분히 일찍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늦게 요청을 해서 응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늦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피고인이 윤석열 측의 입장 허락을 득하기에 너무나 늦은 시기에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른 시각에 요청을 해야 늦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허락을 받기에 너무나 늦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하로 임의로 차를 빼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거는 사실상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용백이었죠. 의도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자들이 그러면 동행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포토라인에 안 세우더라도. 근데 그것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세 번에 걸쳐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무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자, 탄핵 사유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와서 탄핵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러지 않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탄핵 논의를 할 수도 있죠. 다만 예. 이제 어쨌든 그 조성인 단장의 증언을 이제 증거 채택해서 보류한 이유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윤에게만 특별히 해준 건지 또 이게 윤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만약에 윤이 이제 그 보류 요청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법기술을 부려서 이걸 지기현 판사가 받아준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상당히 긴장도를 높여서 바라봐야 되겠고 그에 준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들로 진행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직연도 좀 쫄아왔습니까? 지금 이제 뭐 워낙 반발이 거세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다음 공판 때는 재판 때는 촬영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절차를 밟겠다는 윤석열 거죠. 반대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선례였었는데 직위원회 지금 오늘의 행태를 보면 그 이후의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압박들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직위원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무리 개별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니까 알 권리를 어떻게 판사 개인이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걸 엄청나게 지금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직위원 오늘 뭐 재판관도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꼭 직위원이 윤석열을 다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난리를 쳤잖아요. 윤석열이 뭐 네. 80몇 분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야 뭐 변호사가 재판 절차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만 됐다. 그냥 냅두고 그건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테니까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사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재판 절차를 다시 하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소위 법원 행정처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민심과 여론으로 받아 안게 해야지 저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압력으로 아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직위원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골똘히 머리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얘기 듣겠습니까? 그냥 지방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직위원이라고 하는 판사를 갖다가 저는 탄핵시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저 심우정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딱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면 내란 수사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특검까지 가야 되는 건데 특검은 불가능해요. 6월 3일 이전까지는. 그렇다면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공백이
거의 2달 정도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2달 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방치하는 행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수사라고 하는 이 엄중한 수사의 증거인멸 기관들을 심우정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지명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맡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 근데 야당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 수단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직위원적으로 잠깐 돌아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이제 시민행동 사시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매 대표 있죠. 여기서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죄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당신 직권남용한 것이다.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다. 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직권남용 문제는요? 저는 아마 그 단체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의 입장을 보면 직권남용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가진 절차상의 권한을 불법이 안 되는 선에서 구속 취소할 때부터 해서 애매하게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는 계속해서 국민적인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위원 판사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를 너무 명백하게 알겠어요. 뭐냐면 판사들이 보통 유무죄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입장을 봐주거나 본인도 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봐줘야겠다라는 뭔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유무죄를 바꾸거나 뭐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옷 벗어야 되고 그 옷 벗을 정도로 하려면은 이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옷 벗겨지고 나갔을 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판사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세력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판사들이 뭐 하느냐, 끌어주고 증인 채택해주고 증인 기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말할 기회 더 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데 불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겼는데 3골 넣고 2골 넣었는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까지 못하고 골 넣을 기회를 막 몰아주는 거죠. 근데 직위원 판사가 언제까지 저는 이런 진행, 그러니까 국힘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울 수 있는 진행, 윤석열 재판이 좀 더 조용해지는 진행을 전 대선 때까지 만약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면 할 거라고 봅니다. 60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계속 그러면 진짜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러지 않을 정도, 그 다음부터 또 이쪽도 들어주고 이쪽도 들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계속 안정하고 있을 때 마침내 잡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끌어주는 게 저는 그들의 미션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조수림이 어서 하는 이야기, 저는 검사의 아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부장판사가 그런 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직위원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직위원 판사가 법복 벗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너무 구속 취소할 때 그 제가 예. 보도자료를 10번, 20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너무 명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예, 제가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조 변호사 말씀을 제가 확대해서 가면 재판을 한참 진행하다가 이거 무죄를 하기 어려우니까 재판 자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각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남아서 항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간 겁니까? 그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항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즉시 항고 안 하는 거 두 눈 뜨고 봤잖아요. 제가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막 너무 바쁜데 점심시간에 아니, 너무 하고 속이 계시더라고요. 터져가지고 이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그때는 이미 한 박근혜 1심이 2년 걸렸거든요. 1년, 2년 지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그자가 그렇게까지 할 실익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변해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내년 되면 다른 보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포토라인에 지금 서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힘 경선에
눈이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와 저봐 저 내란 정당 저거 봐봐라 저 뒤에 나경원이 가가지고 막 했었지 책내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또 뭐라 그랬어 다 안 된다더니 근데 탄핵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는 내란 추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려주는 거죠. 확실히 자,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직원 한 말씀만 좀 드리고요. 제가 소송을 참 30년 동안 많이 겪고 대응하고 했는데 변호사님들이랑 얘기하면 항상 이런 벽이 좀 느껴져요. 너무 법리적으로 본다. 근데 우리 법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식과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 정서법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리를 찾아서 공격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뭐 유무죄를 뭐 가눌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은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할 자세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윤석열 징계 도난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졌는데 패소할 결심으로 결국 패소에 성공하고 상고 안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고 검찰이 수상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재판관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시민사회에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에서도 압박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대법원 내규에 보면 법정의 방청 또는 촬영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피고인 동의하지 않을 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더구나 법정 내부에 대해서도 촬영을 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지만 그것도 재판장의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거부했어? 그런데 왜 그 지하실로 우회하도록 조치했으며 우회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취재를 막았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상호 기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진짜 부적절한 진행이에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재판이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피고인 권리만 있습니까? 피해자가 온 국민이에요. 우리가 피해자가 보겠다는데 판사 1개인이 1개 공무원이 우리 주는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가 뭔데 막아요. 내란범이에요. 내란이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거 그냥 원님이 그걸 갖다가 취재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 법정 가는 것도 못 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더구나 된다고 오늘 생각해요. 재판 이전에도 계속 지금 비밀 재판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되게 이루어진 연장선상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법원도 문제인데 판사 법원이 그렇게 처벌 잘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 예,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했죠. 비공개 재판했죠. 증거 채택이 이제 보류했죠. 이게 사실 그 사법 내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쨌든 후진국형 이제 퇴행을 사법적 퇴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판은 강력하게 해야 되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지혜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민심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빠르더라.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댓글로든 표현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전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기현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 간단히 질문드리면 혹시 국민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할 수 없죠? 못하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검사가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야, 기피 신청이라도 하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판사가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이 행태는 뭔가 이상하다 수준이 아니다. 아예 내통하고 있다, 짜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검찰청 앞에서 기피 신청하자 이 촉구하는 운동이든 예. 서명 운동이든 해서 이거 안 하면 또 검찰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내란 세력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 어느 정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동조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또 본인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면 제가 참 반박할 말도 없지만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 김건희 지금 나와서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한덕수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한덕수 밀어올린다고 왜 관여하고 참여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요. 한덕수 정말 딴 나라에서 갖다 버렸는지 폐기했는지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출마를 뻔뻔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문대림의 시간이 돌아왔다. 한덕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99% 결정했다라고 오늘 장성철 소장이 확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저렇게 출마하도록 내버려 줍니까? 아니면 위헌 불법 사유 가지고 민주당이 드디어 탄핵을 합니까? 내일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의총에서 다뤄질 것이고요. 다뤄지기 전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다만 제가 보기에 한덕수는 이미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중도층과 보수층을 껴안는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있었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약간 긴장할 만한 인물이 되겠지만 지금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치적 서사도 없고 기회주의적 냄새만 풍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내란 세력 때 이제 현정 수호 세력이라는 각을 딱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보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힘에서 50명 의원들 이렇게 해서 제3지대 빅텐트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죠? 예, 뭐 출마하는 것이 뭐 옳지 않다라고 하여튼 얘기했는데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역전용사 유튜브 채널이니까 예. 자 한덕수를 민주당이 이번 주 수요일 날 탄핵한다 하지 않는다 해서 OX로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한다는 손 들어주시고요. 탄핵하지 않는다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십시오. 자 민주당에 대해서 냉정한 객관적인 그리고 우리의 주관성을 반영시켜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추진한다 안 한다 손 들어주십시오. 탄핵한다. 우와. 자 이게 지금 민심이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당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조승희 변호사. 그런데 한덕수 탄핵을 못할 것이다 네. 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의석도 갖고 있고 다 있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안 할 것 같죠. 안 하죠. 한다. 안 하죠. 왜냐?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줄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났는데 계속 헌법재판소가 무슨 뭐 증거가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웬만하면 탄핵 좀 하지 마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언론이 공격을 또 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 무슨 뭐 탄핵을 뭐 남발하네 어쩌네 하면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탄핵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선 앞두고 있고 그러면 한 발 한 발이 무슨 불똥 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부적 판단이라는 건데 어차피 민주당이 훨씬 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나온다. 네. 그리고 국힘의 후보들이 거기에 별로 이렇게 그 고만고만하게 도토리처럼 키재기처럼 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있나 이 판단을 하나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덕수가 나오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땡큐다. 내란범이니까 어차피 질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약간 저는 나이브하다기보다 너무 그냥 아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니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오히려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키워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정치 초짜고 손바닥에 막 대선 그 할 때 막 왕자 그리고 나오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고 저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리백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이런 바람 저런 바람 타고서 0.7%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걱정하시는 자 거예요. 김종 박사가 지금 탄핵 못한다는 거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은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세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런 판단을 넘어서 여론의 어떤 지형의 변화가 있는 거지 저는 여론의 지형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구조적으로 저 세력들을 찍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은 서 있는 거고 그 구조 변동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니까 탄핵하는 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덕수가 나오는데 탄핵을 시키면 못 나오잖아.
전 이런 접근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 거고요. 탄핵을 시키더라도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하기 전에 본인은 사표 쓰고 나올 것이죠. 지금 현재 한덕수의 계획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결 직전에 그냥 자기는 사퇴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민심의 분노가 더 쌓이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각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실제로는. 예.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되게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 좀. 왜 안 하느냐 이런 거였지만 지금 상황은 파면된 상황이고요. 소위 절차가 지금 절차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란 사람을 탄핵하게 되면 둘을 동시에 탄핵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네. 그런데 이주호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저는 그런 구도가 좋을까? 자, 민주당에게? 이 말씀도 충분히 네. 일리 있는데 이상호 기자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사표 내고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출마하고 이게 지금 상수란 말이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한덕수가 스스로 사퇴했는데 다음이 최상목이 권한대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민주당은 더 선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오히려 한덕수가 출마하겠다고 결정해 놨다고 하니 차라리 단일시켜서 다 날려서 내란 세력과 전면전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측 불가해야 그런 가운데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어 왔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제 감으로는 수요일쯤에 우리 김정한 변호사 등이 제출한 헌소 또는 뭐 권한쟁의 심판 등의 가처분이 수요일쯤에 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 맡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이전부터 이미 접수해서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미 결정 났던 부분도 있고 해서 수요일 날 이 두 헌재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 사실상 무효화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입장에서 정말 최소한의 동력도 확보를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돌아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덕수를 딱 때려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준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프레임 짜가지고 사람 띄우는데 도사들이거든요. 기득권 매체들은. 근데 걔들한테 되게 좋은 연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나갈 거면 그냥 빤스도 못 챙기게 그냥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덕수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의외성을 가지고 우리 어떤 개혁과 내란 세력 척결을 원하는 시민들의 효용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지금 당장 이 발바닥에 딱 가시처럼 우리를 고통 주고 있는 직위원과 심우정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탄핵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용이 전투적인 면에서 뛰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면 너무 과격하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석열이 펄펄 살아 있고 김건희가 배후 조정을 하잖아요. 한덕수 부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최초로 공개를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저렇게 뭔가 불공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때 5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나는 민주당이 진짜 묻고 싶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경호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김건희의 배후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느 한순간에 칼이든 총이든 들고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진다. 그러면 50일 동안 길을 완전히 죽여놓고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처벌, 탄핵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준동을 못할 것인데 다 방치다. 정치적 유불리 따져보고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 50일이라는 정말 500일 같은 이 기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완전히 권력은 저쪽 편인데 라는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과격합니까? 제가? 예. 어쨌든 그
이거 주도권 경쟁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까 전면전 얘기도 잠깐 나왔고요. 또 뭐 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풍의 실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한덕수 띄우면서 어쨌든 그 흥행을 유도하려는 그런 주도권 싸움들이 경선 관련해서 선거판 주도권 싸움을 좀 만들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미 한덕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 방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완규 기습 지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탄핵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요일날 의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에 서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선택을 할 것이다. 뭐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저는 예. 개인적 입장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그걸 다수결로 선택하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압도적 다수가 탄핵해야 한다고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분위기는 탄핵입니다. 예. 상당한 분위기는 탄핵이고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한 분이 국회의원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뭔가 결단이 임박했다라고 해서 탄핵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정책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따지더라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하는 거네요.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저도 어쨌든 뭐 확정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 요즘 내일 의총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딜레마가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과 사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것을 이제 지금 시기를 보고 있었죠. 아니,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탄핵하는 거죠. 예. 제가 묵혀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수요일날 회의를 한다면 당신 플레이어 할까 레프리 할까 정확히 정해. 어떻게 예를 들면 선거를 관리할 사람이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레프리를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4월 20일까지 당신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네네. 출마의 의사를 비쳤다는 것 자체도 탄핵 사유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민주당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 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저는 스스로 자빠지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자빠지게 스스로 한다는 게 저희가 칼을 물론, 쫓아가지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스스로 자빠지는 것은 이제 망하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그래도 좀 풀릴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응징해야 될 때는 타겟팅해서 딱 정리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 몫을 일단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신변 안전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비교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 대표 쪽 사정을. 저희는 보고 이렇게 최근 뭐 집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을 경호해주는 분들을 자세히 보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뭐 여성 경호원분도 계시고 남성들 쭉 계신데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그 안위에 대해서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왜 조치가 없겠습니까? 쉽게 뚫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호처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뭐 거죠. 경호처가 예. 이제 어쨌든 윤건희 세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경호 6,700명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윤건희 세력이 아니고 경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그리고 저희 정부하고도 상당 정도 교감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좀 우리가 많이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아니 걱정을 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예. 저희들이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근데 제가 만약에 국임당 쪽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 물론 이게 또 저들이 뭐 지지구 볶고 뭐 이렇게 뭐 방정식을 또 풀어가지고 한 40% 이상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이재명 대 뭐 50대 뭐 20, 뭐 25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선거 국면으로 가면 제법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뻔히 질 줄 알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의 극단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해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뭐 재판 과정도 지켜봤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김건희도 꽃다발 받고 아파트에 들어갔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경호처에 40여 명이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초대규모 매머드 행차단을 지금 구성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지난번에 그 해외에 다닐 때마다 뭐 안마 전문으로 하는 경호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경호관들이 무슨 뭐 사기 저하 운운하면서 왜 우리한테 안마 시키냐고 그랬더니 저 아무나 그 옥체를 V1, V2를 내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영광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마사도 데리고 들어갔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쟤들은 어디 뭐 우리가 어디 저 괌이나 저 사이판 뭐 이런 데로 여행 가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전혀 어떤 그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안마할 줄 아는 경호관을 데리고 갔다는 소식은 어디서 들었어요? 경호처에서 들었습니다. 경호처에서 들었죠. 네. 저도 다른 데서 들었거든요. 얼마나 안마를 잘했으면 그 사람을 경호관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신을 못 차려도 어떻게 저렇게 못 차릴 수 있느냐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변. 정말로 저들은 미쳤구나.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40명이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정확하게 숫자 한번 세어봅시다. 최초에 데려간 사람이 40명인지 지금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명도 넘는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성훈이가 어떤 작당을 해서 몇 명을 보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캣타워 뭐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가구가 우리 집에도 500만 원짜리가 없는데 캣타워 고양이를 위한 유품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뭐 무슨 히노키탕을 뭐 2천만 원. 예 2천만 원짜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왕비처럼 무슨 여왕처럼 그런 공적인 돈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데 지금 탄핵을 당해서 내려간 상황에서조차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혹시라도 저 사진으로 나오는 캣타워를 자기 돈으로 샀다, 또는 캣타워가 2개 있었다, 자기 돈으로 산 건 가져오고 원래 있던 것은 그러니까 초기 남겨놨다. 공사 그 계약서 상에 캣타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언론에서는 저기 이제 국가 돈으로 샀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충분히 예. 되는 것이죠. 히노키도 예산에 들어가 예, 있었다고. 들어가 그거 다 뜯어버렸다고 하니 히노키는 가져왔다는 사진 아직 없으니까. 히노키는 아마 해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의 면을 내버렸을 경호처에서 것이다. 뭐 저 골프장이랑 사우나도 해체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호처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가져갔던 저것은 개인 돈으로 샀다라고 해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이게 국고횡령에 해당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정말로 징글징글하다, 아니 상상 초월이다, 이것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 이후 일주일간 저기서 만찬도 즐겼겠지만 상당 정도의 증거인멸이 진행됐을 것이다. 예. 그것도 다 밝혀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한 일 중에 제일 나쁜 게 내란범을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 일이 안 생기는구나라는 착각 속에 입장문을 2개를 냈지 않습니까? 인용된 다음에 그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부터 나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지지해줬던 지지자들 감사하다. 아쉽다. 뭐 나는 할 만큼 했다.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어필하고. 두 번째도.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도 불복하고 있는 셈인 거고, 무엇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추가 기소를 해야죠. 추가 기소를.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현재 내란죄 외에 공천 개입이나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다시 뇌물죄. 인정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경찰이 할 수도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예. 그걸 검찰에 넘길 수 있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능성은요? 대선 전에는 어렵겠죠. 대선 전에 어렵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경호처에서 연판장도 돌리시고 경호처 분들이 참다 못해서 오죽하면 그 공무원분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경호처에서 분명히 저는 지금 비화폰 서버라든지 김성훈이 왜 축제하자 그걸 지켰겠어요? 분명히 증거인멸 작업이 구속 취소되기 전부터든 된 후로든 있었을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면 재구속 사유가 돼요. 내란죄에서.
그러면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서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풀어줬더니 증거인멸하더라. 그래서 저는 경호처에서 분명히 이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욱 박사님, 지금 경찰 뭐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검찰에서도 뭐 일부이긴 하지만 자 구속 수사해야 된다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사부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친이 쿠데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예. 대부분 다 거기에 고위직 같은 경우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 네트워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다른 행위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의 어떤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윤석열, 윤건희가 너무나 엽기적이기 때문에 뭐 비상식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아니 3년이나 5년이나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가서 앞에 가서 청년들 보면서 어이구 진짜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 망상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을 자기의 사유책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는 계속 작전을 짤 거예요. 어떤 내용만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거기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저는 있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발도 나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만 같으면 어떤 돈키호테가 나타나서 진짜 경찰이든 검찰이든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들이 매우 잘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사 공권력 자체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 여론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가 되고 그 격차 자체가 거의 한 달 이상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가서 이 상황에 변동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내부에서 어떤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저희가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민주당의 주도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강제시켜서 상설 특검이든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 것. 이게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할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예. 뭐 그냥 있겠습니까?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으로서 자리 잡는 기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50일이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준비들도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1번 하시고요. 민주당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란 세력 적극적으로 척결해서 행동으로 국민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 2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문대림 의원 평소에 올곧고 그리고 굉장히 진중하신 분인데 제 마음에는 더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국민들 편에서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번 월요일마다 문대림 의원님이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민주당 잘 싸워라 뭐 근데 이런 능력이 그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상징 예. 이재명 이게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예. 커지기 시작했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얘기하는 민주당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댓글 지금 올라오는 거 좀 봐주십시오.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1번은 지금 민주당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2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로 나서라라는 게 2번인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일단 쭉 좀 보십시오. 80대 20으로 2번이 맞네요. 80대 20으로 엄청 2번이 많은데요. 많다. 예, 80 정도가 아니라 90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답답해서 민주당 의원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민주당이 결정 못하면 당비 내는 당원 한 120만 명 있죠 지금. 네. 권리당원이라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 당원이 또 한 120만 명 있죠. 네. 그리고 당원으로 한 번이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이 또 한 200만 명 정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250만 명. 구분해서 좀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당에서 결정 못하면.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중도 성향의 인물들 우리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좀 물어봐라. 뭐 정무적 판단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뭔가 여론을 정확하게 청취해서 하자고 하면
그분들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아니냐. 왜 이게 역풍이 있다 또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 대답을 명쾌하게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오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명을 좀 하시죠. 어쨌든 그 정치 싸움은 정치 싸움대로 예. 하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속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 어쨌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의 성장론 이런 것들을 당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치 투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시는 한덕수라든가 신무장 탄핵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어떤 총의를 거쳐서 한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그 민주당의 야당성 투쟁성은 이미 회복된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감도 보여줘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2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1번 올리신 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앨리스님은요. 정계환 왜 네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왜 정계환 너 말대로 해야 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민주당 더 열심히 내란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워달라라는 목소리도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근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사례 역사적인 사례는 다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가져올 수 없습니다만 2017년 사례는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도 탄핵을 당했었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 박빙으로 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거였냐면 중도층이 입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빙이 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의 사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진압하면서도 매우 안정성 있는 수권 능력을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저추점이 어딜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야 저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저거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싸워서 대통령 파면시키고 다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보다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 좋아. 지금 상황에서 파면 이후에 좀 더 우리의 삶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절충점에 대한 고민들을 얼마만큼 민주당이 의미 있게 민심과 여론을 따라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 시험대가 이제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그거 좀 판단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신중론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나비님과 정지연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1.5라고 하셨고요. 1.5. 또 한 분은 2분의 1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좀 더 잘해라 이런 그렇죠. 이제 의미로도 제가. 근데 저는 제가 기자직을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야 할 때 안 하면 정말 필요할 때 이게 동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단 한 번도 어느 정권에도 지금 당장 우리 문 의원님께서 지금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집권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안정적이지 않아도 됩니까? 더 안정적이어야 되죠. 더 이제 뭐 한 2년 지나면 힘 빠지잖아요. 지금이 가장 소위 말하면 내란 세력 척결은 개혁과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점이다. 근데 지금 못한다면 나중에 좋은 시점이 와도 그때도 더 안정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더 뭐 미래 먹거리 챙겨야 되는 상황의 책임감은 더 높아지겠죠. 집권당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체가 있는 역풍이면 그것도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역풍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위기 안 옵니까? 5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확 바뀌어서 오늘부터 벌떡 일어서서 민생과 경제 외교가 다 살아납니까? 위기가 올 수 있죠. 그 위기가 올 수 있을 때
이 숨어있는 내란 세력들의 지금 이 좀비 같은 근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살면 되고 자신의 정치 세력이 유지되면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고 권한도 많고 이미 수없이 많은 기득권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죠. 이들이 공격할 때 막아내려면 그런 힘은 민주당 정말로 있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법과 원칙대로 가면 된다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 의견도 여러분께 드리면서 내란 세력 예. 척결이 민생이다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의 수호를 상징하는 지도자 이재명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그 어쨌든 실용주의적 균형 감각 그것에 대한 정책적 소신과 비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이제 남은 과정에 50일 동안 과정에 보여드려야 되죠. 또 정치 투쟁은 또 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덕수 신부정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지금 어떤 거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은혁 임명 지난번에 탄핵이 기각됐던 것은 마은혁 임명에 시간을 주기도 전에 미리 탄핵을 당했기 때문인 건데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대행으로 돌아온 다음에 마은혁 임명을 며칠 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불법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공선법 위반 부분도 있겠습니다. 본인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것도 있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완규 함상훈을 본인이 대행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월권을 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위법이나 위헌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는 저는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도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거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헌법 지형을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이미 탄핵 당했는데요. 국힘을 위한 거죠. 왜 위하는 거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헌법서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권한 가진 거 우리가 다 미래를 염두에 둬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불법성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문영배, 임미선, 정계선, 전정미, 마은혁 해서 5명이 진보 재판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김영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4명이 보수예요. 그래서 지금 5대4의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명을 보수로 바꾸면 진보는 3만 있게 되고 보수가 6이 돼요. 3대6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로 갔을 때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에 야당에서 국힘에서 계속해서 사사건건 권한쟁의 걸고 어쩌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다 받아줘요. 일테면 예를 들어서 빵빵 받아주면 여기는 상급심이 없어요. 이랬을 때 이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남은 50일 동안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걸고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희 변호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이런 분이 정치를 국회 가서 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까지 듭니다. 반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탄핵에 손을 들었던 예. 것이고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예. 예, 같은 같은 의견인데 예, 예. 어쨌든 탄핵해야 민주당이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10,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아직 5,000분 이상이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오늘자로 스픽스는 1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이고 박수를 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요즘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덕분이 아니고 고발뉴스에도 스픽스 홍보하는데 저희들도 고발뉴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김종의 탄탄TV 10,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면서 김종의 탄탄TV 10,000명 넘으면 꼭 자가 방송하겠다라는 것도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대림 의원 파이팅은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후원을 통해서 실제로는 너무너무 잘 싸웁니다. 다음에 더 큰 일을 또 제주도 가서 하실 텐데요. 후원 계좌 있습니까? 좀 열어주십시오. 문대림. 이야,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얼굴이 바로 원래 문대림 얼굴인데 국회 가서 약간 주눅 드시거나 아니면 편집 관리 하시는 거 아니죠? 인상 쓸 때 찍은. 아, 저런 인상이 요즘 네. 국민들에게 꼭 네. 필요한 겁니다. 든든한 혼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과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문대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렇게 해서 꼭 문대림 의원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을 열심히 후원해 주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삼순백 4월 광고인데요. 자,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삼삼인데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이 있습니다. 자, 가족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 건강 챙기신다면 산삼순백 자 1666에 1080 전화하시면 되고요. 1+1 행사하고요.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하니까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면서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 비교원 광고하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이나 그리고 정수기 또 하나 더 있죠. 휴대폰 바꾸실 때는 다른 데 연락하지 마시고 스픽스 광고 보고 인터넷 비교원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전화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넷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128만 원의 혜택 드리고 있고요. 다른 집에서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 준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한다. 확실히 싸고 지원을 많이 한다는 내용 인터넷 비교원 꼭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0-2571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8,000분이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은 그런데 좋아요를 8,000명이 다 누르지 않으셨군요. 조선 변호사 좋아요와 구독에 목매어 사니까 댓글로 정교환 너 제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지금 바로 눌렀어요. 눌렀습니까?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TV로. 저는 시작할 때 누릅니다. 시작할 때 누르고 이상우 기자 좀 그냥 자동으로 누르게 되더라고. 손이. 자동으로 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송용 멘트고요. 아유, 아시면 눌려져 있잖아요. 문대림 의원님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네. 지역구에서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픽스 좀 보신다는 분 있습니까? 스픽스 제주도에서요. 구독자가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특히 제주도에서도. 그래요? 예, 제가 뭐 요즘 받는 인사가 스픽스에서 봤다라는 얘기. 아 그래요? 예, 가장 반가운 인사 중 그러면 하나였습니다. 더 좀 과격하게 싸워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대구 갔는데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가 출연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평소에 보고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대구에서도 이걸 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방송을 열심히 잘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변호사 자주 나와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에만 가지 마시고 스픽스도 한 번씩 나와 아유, 주시길 스픽스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에 소피아 김님, 호박자매님, 진짜 채널님, JK님 오늘도 오셨네요. 청천포님 고맙습니다. 안영록님, 얀뿌유님도 오셨고 사문지님, 간진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민주당 더 잘 싸우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민이 원하는 나라 꼭 만들어 달라. 역전의 용사의 정신을 모아서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하면서 끝낼 테니까 국내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동네형 정규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동네형 정교환 지금은 역전의 용사들 민주당이 잘해야 하고 문대림 의원이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고발뉴스도 더 잘 되게 이렇게 우리가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 외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네. Are you ready? 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역전의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